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서핑입니다. 특히 그 해변에서 이렇게 멀리 바라보면 까만 점처럼 서퍼들이 모여 있는 곳 있잖아요. 부서지는 파도 너머, 비교적 좀 고요해 보이는 바다 위에서 다음 파도를 기다리는 그 공간, 라인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서핑의 핵심이죠. 보내주신 서핑 안전 가이드랑 멋진 사진들을 보니까요. 이 라인업이라는 곳이 그냥 기다리는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뭐랄까, 보이지 않는 규칙이랑 엄청난 관찰력이 필요한 하나의 작은 사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정확한 표현이세요. 오늘의 목표는 단순히 라인업이 뭔지 정의하는 걸 넘어서요. 그곳이 왜 서핑의 실력이 진짜 판가름 나는 무대인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사실 파도를 타는 시간은 정말 몇 초 안 되거든요. 아, 그쵸. 서핑 시간의 거의 대부분은 바로 이 라인업에서 보내게 되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죠. 자, 그럼 해변에 서 있는 우리를 한번 상상하면서 시작해보죠. 저 멀리 라인업이 보여요. 보기에는 참 평화로워요. 그 분홍빛 하늘 아래 서퍼들이 둥둥 떠 있는 사진 보면 정말 고요하고 낭만적이기까지 한데 사실 저곳은 전쟁터에 가깝다고요? 하하, 전쟁터 따지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이제 눈치랑 계산이 필요한 곳이죠. 일단 라인업으로 나아가는 것부터가 첫 번째 관문이에요. 초보 서퍼랑 숙련된 서퍼는 애초에 목표로 하는 라인업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이게 보내주신 자료에도 강조되어 있듯이 안전의 첫걸음이거든요. 그게 파도의 크기 때문인가요? 초보자는 작은 파도, 숙련자는 큰 파도, 뭐 이런 식으로요? 크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파도의 성격이랑 그곳의 밀도예요. 초보자용 라인업은 파도가 좀 완만하고 천천히 부서져서 생각할 시간을 주거든요. 사람도 적고요. 이 넙은 파도가 훨씬 가파르고 빠르고 또 강력하게 부서져요. 판단을 내릴 시간이 한 1, 2초밖에 없습니다. 와, 1, 2초요? 네. 그런 곳에 실력 없이 들어가는 건 막 면허 딴 사람이 F1 경주에 뛰어드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 수준에 맞는 도전을 선택하는 것. 그게 라인업의 첫 번째 규칙인 셈이죠.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렇게 힘들게 패들해서 라인업에 도착했다고 쳐요. 이제 뭘 해야 하죠? 솔직히 해변에서 보면 다들 그냥 멍하니 앉아서 수다 떠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바로 그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가장 치열한 시간입니다. 아, 정말요? 네, 바다를 읽는 시간이죠. 해변에서는 파도가 그냥 무작위로 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라인업에 나가보면 뚜렷한 패턴이 보여요. 바로 세트라고 불리는 현상인데 유독 큰 파도들이 한 3개에서 5개 정도 그룹으로 쫙 몰려오는 걸 말해요. 아, 그게 일종의 리듬이군요. 바다의 맥박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맥박을 못 늙으면 아주 곤란해져요. 보내주신 안전가이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망설임이 가장 큰 위험이다. 이 부분이었어요. 네, 저도 봤어요. 이게 라인업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저 멀리서 세트가 다가오는 게 보이는데 어설픈 위치에 있으면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죠. 파도가 바로 머리 위에서 터져버리거나 아니면 당황해서 보드를 놓치거나 피하려다 다른 사람이랑 부딪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계속 정말 쉴 새 없이 수평선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의아하면서도 시선은 항상 수평선에 고정돼 있어요. 그리고 세트가 오는 걸 딱 확인하면 순식간에 결정을 내리죠. 이 파도를 넘어갈 건가? 아니면 덕다이브로 파도 밑을 뚫고 지나갈 건가? 아니면 내가 탈 수 있는 파도니까 피크로 이동할 건가? 이 모든 판단이 진짜 몇 초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흥적인 반응이 아니라 철저한 예측을 통한 행동이죠. 덕다이브가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기술이라고 들었어요. 그냥 보드를 물속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 파도의 에너지가 제일 약한 지점을 정확히 뚫고 들어가는 타이밍이 핵심이라고? 조금만 얇게 들어가면 보드가 뒤로 튕겨나와서 얼굴을 때리고 너무 깊게 들어가면 물속에서 방향을 잃고요. 정확히 보셨네요. 그래서 충분한 연습 없이 라인업에 가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파도의 질도 해변에서 보는 거랑 라인업에서 느끼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라인업에서는 파도의 모양, 힘, 경사도,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어느 방향으로 부서질지를 판단해야 하거든요. 아, 여기서 서퍼의 진짜 실력이 다 드러나죠. 그 말씀은 결국 라인업에서의 성공은 무작정 패드라는 체력이나 용기가 아니라 수많은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절제력과 판단력에 달려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바다는 무한한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서퍼의 에너지는 유한하잖아요. 최고의 서퍼는 파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다림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단 한 번의 완벽한 파도를 위해서 수십 개의 파도를 그냥 보내줄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고수죠. 그런데 제가 좋은 파도를 골랐다고 해도 그 파도가 온전히 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라인업에는 저 말고도 수십 명의 다른 서퍼들이 같은 파도를 노리고 있을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물리적인 기술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게임이 시작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서핑의 가장 중요한 불문율, 우선권 규칙이 등장합니다. 우선권 규칙이요? 네, 아주 간단해요. 파도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가장 높은 지점, 즉 피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서퍼가 그 파도를 탈 권리를 갖습니다. 한 파도에는 한 명만 타는 게 원칙이죠. 자동차 운전으로 치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한테 통행 우선권이 주어지는 거랑 비슷하네요. 아주 좋은 비유예요. 그리고 이 규칙을 어기고 다른 사람 파도에 끼어드는 행위를 드롭핀이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새치기를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네. 이건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하고 돌진하는 거랑 같아요. 보드끼리 부딪히는 건 물론이고 그 보드 바닥에 달린 날카로운 핀에 사람이 베이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드롭핀을 당해서 제 보드가 두 동강이 날 뻔한 적이 있거든요. 상대방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미 위험한 상황은 벌어진 뒤였죠. 미안하다는 말보다 중요한 게 규칙을 아는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자료에 보니까 스네이킹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뭔가요? 그건 더 얌체 같은 행동이죠. 우선권을 가진 사람 주위를 이렇게 슬쩍 돌아서 안쪽 자리를 교묘하게 빼앗는 말 그대로 뱀 같은 행동입니다. 명백한 규칙 위반은 아니지만 굉장히 비매너적인 행동으로 여겨져요. 결국 이 모든 규칙은 안전과 존중이라는 두 단어로 귀결되는 거죠. 바다는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그래서 소풍이 중요하군요. 확실하지 않을 땐 서로 눈을 맞추거나 왼쪽으로 가요 또는 오른쪽이라고 외쳐서 자기 방향을 명확히 알리는 게 좋다고요. 침묵 속의 눈치 게임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확실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네요. 그럼요. 자, 이제 바다도 읽었고 규칙도 알았으니 라인업에서 버티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개인 기술 이야기를 해보죠. 만약 라인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안전 기술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보드 컨트롤을 선택하겠습니다. 보드 컨트롤이요. 파도를 타는 기술이 아니라요? 네, 바로 그게 핵심이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보드 컨트롤을 파도를 타는 기술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파도를 타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기술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잊기 쉽지만 서핑보드는 크고 단단한 물체이고 피는 아주 날카롭잖아요. 맞아요. 보드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순간 그 보드는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 날아다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보드 컨트롤이 그렇게나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초보자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이것만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을까요? 가장 위험한 건 넘어질 때 보드를 그냥 놔버리는 겁니다. 특히 라인업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요. 파도에 밀린 보드가 어디로 또 누구에게 날아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라인업에 나가기 전에 파도가 없는 곳에서 부드럽게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제어하고 또 넘어질 때도 끝까지 보드를 잡고 있거나 최소한 내 주변에 두는 법을 반드시 연습해야 합니다. 자기 보드를 제어하지 못하는 서퍼는 라인업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예요. 이건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빠르게 방향 전환하기 기술과도 직결되는 것 같아요. 바다를 향해 파도를 기다리다가 좋은 파도가 오는 걸 발견하면 순식간에 몸을 90도 틀어서 해변 쪽으로 방향을 바꾼 뒤에 바로 패들링을 시작해야 한다고요. 이 반응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파도를 놓치거나 아니면 파도에 그대로 휘말려서 전복되고 말죠. 이게 다 보드 컨트롤의 영역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술은 에너지 관리입니다. 아까 서퍼들이 멍하니 앉아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셨죠. 네, 그렇죠. 그게 바로 에너지 관리입니다. 좋은 위치를 잡고 기다리는 건 단지 좋은 파도를 잡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불필요한 패들링을 줄여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이죠. 아, 계속해서 위치를 바꾸려고 이리저리 패들링만 하면 금방 지쳐버리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친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위험한 파도에 무리하게 도전하거나 규칙을 어기기 쉽고요. 보내주신 사진들에서 많은 서퍼들이 보드에 앉아 차분히 수평선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모습, 그게 바로 최고의 기회를 위한 전략적인 기다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서핑에 도전해보고 싶은 당신이라면
보내주신 자료의 조언처럼 작고 붐비지 않는 곳에서 시작하는 게 맞겠네요. 네, 당연하죠. 가장 큰 파도를 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당신의 현재 수준에 맞는 파도를 안전하게 타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라인업에 나갈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보드 컨트롤부터 완벽하게 익히는 게 순서겠고요. 네, 라인업은 서핑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곳입니다. 파도 위에 올라서기도 전에 이미 당신의 관찰력, 존중심, 그리고 기술을 시험받는 무대인 셈이죠. 이곳에 보이지 않는 규칙과 흐름을 이해하는 건 파도를 타는 기술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서핑 커뮤니티의 책임감 있는 일원이 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는 해변에서 시작해서 라인업까지 함께 들어가 봤습니다. 파도의 패턴을 읽고 그곳의 사회적 규칙을 배우고 생존에 필요한 핵심 기술까지 살펴봤네요. 라인업은 단순히 파도를 기다리는 대기 장소가 아니라 관찰과 예측, 존중이 조차하는 서핑의 전략적 심장부였습니다. 맞습니다. 라인업에서의 안전은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목록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다와 다른 서퍼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의 자세에 가깝습니다. 주권을 끊임없이 살피고 예측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인 셈이죠. 오늘 살펴본 자료에서 현지 서퍼들을 존중하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서핑 문화의 로컬리즘이라는 더 깊고 때로는 좀 논쟁적인 개념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다와 같은 명백한 공공장소는 어떻게 그곳만의 지역적 규칙과 사회적 위계를 형성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서핑이든 동네 농구장이든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든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문화의 진정한 일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존중의 자세란 과연 무엇일까요?